오랜만에 뵙네요. 물 주시고. 안녕하세요. 네. 나는 몇 달 만에 네? 시간이 없었어. 이게 시간을 변경하기가 좀 애매해요. 맞아, 변경하면 또 변경한 대로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음 주에는 아마 레슨 쉴 수도 있어요. 제가 인천 시합을 이번 주에 가는데 토요일, 일요일 예선, 월요일, 화요일 분석이에요. 분석 달려있는 마음 먹고 가니까 내좀 쉬자고. 네, 다음 주 쉬어야죠. 분석 가가지고. 자, 오늘 주제는 이제 마지막 앱돌리기 그리고 볼 시스템 5N 하프 시스템 다들 아시잖아요. 5N 하프 시스템으로 볼 시스템 숫자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난공풀이 몇 가지 이렇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추구하는 당구는 아시죠? 만약에 예를 들어 옆돌리기가 있어요. 있을 때 5N 하프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원쿠션 어디 지점을 찾았다 이거예요. 찾았을 때 축으로 일목적구를 맞춰서 거기까지 뭘로 보내냐는 거예요. 그죠? 그거 자체가 감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했을지언정 내가 감각이 떨어지면 거기를 못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볼 시스템 같은 방식이에요. 내 수구와 일목적구를 어느 두께만큼만 부딪혀주면 갈 수밖에 없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시스템. 말만 들어도 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많이 잡기 위한 제가 뭐 기준 잡기, 그거에 대한 패턴 이런 설명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 옆돌리기에서 빠질 수 없는 시스템이 바로 볼 시스템이에요. 이 볼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은 옆돌리기, 뒤돌려치기, 앞돌려치기, 길게치기, 꺾어치기 그러니까 일명 일본 용어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라, 하쿠, 우마우시, 기레카스, 쌍콜라, 다대 모든 그 포지션에 다 적용이 되는 게 볼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번에 하는 레슨은 이제 옆돌리기이기 때문에 옆돌리기에서 볼 시스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명도 들어보시고. 근데 생소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일목적구, 라인 찾고 뭐 하고 숫자 찾고 더하기 빼기 이게 막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예 처음 듣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와 같은 숫자를 5N 하프 시스템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우선은 5N 하프 시스템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수구의 위치를 많이 찾잖아요. 만약에 수구가 5N 하프를 찾는데 수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50선 하고 찾잖아요. 50선에 있고 스리쿠션이 몇이니까 50 빼기 뭐는 하고 원쿠션을 찾잖아요. 이제 나중에 제가 빈쿠션 치기 시스템을 레슨을 할 때 수구가 50선에 있네 이 방식이 잘못된 거라는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서는 그 방식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돌리기이기 때문에 일목적구의 위치가 곧 5N 하프의 수구 위치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선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5N 하프를 했을 때 50에 30을 바라보는 이 선이 50선. 그리고 40에서 20을 보는 선이 40선. 그리고 30에서 10을 보는 선이 30선, 20. 20에서 0을 보는 선이 20선이라고 우선 세울게요. 그리고 60에서 40을 보는 선이 60선. 그리고 70에서 50을 보는 선이 70선. 요 선을 우선은 암기를 하세요. 자. 옆돌리기를 하는데 일목적구가 50에 30선에 있어요. 자, 그럼 50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50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두 번째 맞출 이목적구가 10, 20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50 더하기 20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70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구하고 인적구하고의 기울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돼요. 우선은 기울기를 0으로 줄게요. 0.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목적구가 50선에 있고 2목적구가 10, 20에 맞아야 돼요. 50 더하기 20, 70이죠? 그러면은 0을 뺀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 7이라는 숫자를 똑같이 회전과 두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7이라는 숫자에서 8분의 4 두께를 주게 되면 3이 남죠. 그러면은 3팁을 주시면 돼요. 만약에 8분의 3 두께를 치면 4가 남죠. 4회전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숫자를 찾는 이 숫자랑 실제로 볼 시스템으로 찾는 숫자랑 플러스 마이너스 0.5 차이밖에 안 나요. 그 0.5 차이의 숫자는 20이 이쪽으로 맞냐 이쪽으로 맞냐 다 맞게끔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수수의 기울기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1목적구는 50선, 2목적구가 20, 합이 70이죠. 70인데 자, 기울기는 어떻게 따지냐? 기울기는 제가 이름부터 설명을 많이 했죠. 이 기울기, 키는 바라보는 곳, 출발선, 이 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칸이 반 칸당 1씩 따지시면 돼요. 만약에 치려고 봤을 때 기울기가 반 칸이다. 반 칸이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럼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고, 기울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플러스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에서 기울기가 반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1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6이라는 숫자가 남죠.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8분의 3 두께와 3회전을 주시면 돼요. 반대로 기울기가 플러스가 돼요. 일목적구는 50선, 그리고 이목적구가 20, 합이 70, 그리고 기울기가 플러스가 됐어요. 얼만큼이냐면 한 칸. 그럼 반 칸을 1씩 따지니까 한 칸이면 플러스 2를 해주셔야 돼요. 7에 더하기 2를 하면 합이 9가 나옵니다.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수구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빠졌을 때는 단점을 약간 중상단 단점으로 써주시고 기울기가 플러스가 됐을 때는 중 또는 중하에서 약간의 타격만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설명드려서 50선, 이목적구가 10, 20, 7이죠. 그리고 기울기가 한 칸이니까 2를 더해줘요. 합이 9예요. 그러면은 5 두께 4회죠. 8분의 5 두께 4회죠. 이 배치를 한번 놓고 볼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볼 시스템을 한번 쳐보시면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0.5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0.5 차이는 거의 다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볼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시면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끝나고, 레슨 끝나고 연습하실 때는 아니면 평소에 저한테 한번 질문을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볼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어떤 설명인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편한,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파이브의 학습 시스템을 통해서. 자, 어려운 시스템 이제 넘어가고 남동수비로 가야죠. 자, 첫 번째 난공수리는 코너각 돌리기예요. 코너각 돌리기. 자, 노란 공이 수구고 흰 공 일목적구, 이목적구는 코너를 끼고 있어요. 쉬운 공이 아니죠. 어렵죠. 근데 자, 이 공을 두께하고 회전만 가지고 치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완벽하게 들어가야지 좀만 넘치면 빠져나가요. 근데 보통 선수들을 보면 당연히 들어가도 들어가고 좀 크게 도는 것 같은데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회전과 두께 치는 요령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어떤 패턴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숫자를 외우세요. 0, 5의 패턴이에요. 0, 5, 10, 15, 20, 여기는 30으로 가시면 돼요.
이쪽은 이제 확률이 좀 떨어지는데 우선 0, 5, 10, 15, 20까지는 거의 완벽한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0이란 뭐냐면 기울기를 얘기해요. 여기에 뒷단. 자, 일목적구와 이 수구의 기울기가 0. 일 때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치게 되면 완벽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게임 중에 이렇게 나왔어요. 옆돌리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이 공을 완벽하게 칠 수 있는 어떤 완벽한 기울기를 알고 있다면 거기서 뭐 두께를 조금만 더 더하고 빼고 해주면 되겠죠. 아. 기울기 0이에요. 그리고 치는 방식은 상단 3팁, 4팁 상단에 회전을 잘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께는 4분의 3보다 두꺼운 두께로 가볍게 얹어주시면 돼요. 공이 맞고 들어가는 모양을 잘 보세요. 자, 패턴으로 한 번씩 다 보여드릴게요. 0, 여기는 5죠? 이 숫자는 기울기라고 했죠? 자, 5만큼의 기울기를 두란 얘기예요. 오만큼의 기울기. 내가 바라보는 곳과 출발하는 지점이 지금 딱 반판이라는 얘기예요. 요 기울기에서 아까 같은 방식으로 4분의 3보다 좀 두꺼운 두께의 상단 스위치. 그리고 절대 타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완벽하게 코너로 들어가는 기울기. 이번엔 50, 기울기 10. 정확히 기울기가 바라보는 곳, 출발하는 곳 한 칸을 보고 있죠. 방식은 똑같이 들어가요. 짜증나세요? 네. 선수들이 괜히 선수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당구 잘 치실 거면 밥만 먹고 당구만 치셔야 돼요. 근데 바닥이신 분들이 밥만 먹고 당구만 치시면 가정이 깨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시죠. 빨리 치고 이론을 외우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셔야 돼요. 5, 10, 15죠. 기울기 15란 얘기예요. 치는 지점과 출발하는 지점이 정확히 한 칸만. 방식은 똑같아요. 마지막 20. 기울기 20. 보이는 지점, 그리고 출발하는 지점 정확히 좋다. 치는 방식은 똑같고요. 보신 것처럼 0, 5, 10, 15, 20, 30 이 기울기 숫자를 정확히 맞춰줬을 때는 이 방식으로 치면 무조건 코너에서 확률을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응용을 어떻게 하냐면 5, 10, 15 제가 15라는 지점에서 한번 응용을 해드려볼게요. 15라는 기울기를 만들었을 때 정확하게 코너에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훨씬 커졌어요. 20 또는 뭐 25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면은 방식은 똑같이 하시되 스피드만 2배로 해주시면 돼요. 우선은 스피드를 똑같이 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가볍게 얹어놨을 때 자기 돈으로 그렇게 들어가겠어.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합니다.
있어요. 자, 이렇게 원쿠션으로 직접 맞게 돼요. 그래서 원래 완벽한 기울기에서 5에서 10 정도 기울기가 더 넘쳤을 때는 스피드만, 원래 치던 스피드보다 조금만 강하게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넘겨주실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15라는 기울기에서 10 이상 넘쳤다. 25에서 30까지 기울기가 넘쳤다. 참 나왔죠. 중상단 3팁, 상단을 빼시면 돼요. 상단을 빼고 중강점에서 3팁만 주시고 약간의 타격만 해주시면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완벽한 기준이라는 걸 딱 알게 되면 그 앞뒤로 조금씩의 차이는 자기가 제작껏 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15라는 지점에서 15라는 기울기에서 기울기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럼 그냥 팁만 빼주시면 돼요. 상단 3팁 주던 걸 2팁, 또는 1팁까지 팁을 빼주시면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알죠? 약 팔아야겠어요. 자, 그 다음은 뭐 난공이라고 해서 아주 난공은 아닌데 게임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 노란공이 수구예요. 노란공이 수구로 흰공을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하면은 편하게 칠 수 있는데 키스라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짧은 옆돌리기를 할 때 이게 우회전으로 얇게 쳐서 큰 힘이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반대로 역회전을 줘서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줘요. 역회전을 주시게 되면은 충분한 공간, 맞고 슬리프션에서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거, 일목적과 반대로 붙어있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선수들 경기를 보다 보면은 예전에 세이기너 선수가 이걸 쳐갖고 이 공이 굉장히 유명해진 공인데 아까는 일목적구가 떠 있었기 때문에 상단을 줘도 여기서 미끄러짐이 안 생기는데 일목적구가 붙어있는 경우는 역회전을 줬을 때 상단이나 중이 들어가면은 미끄러져 버려요. 그래서 하단으로 확실하게 끌어주셔야 돼요. 끌어주시고 여기서 역회전을 작용을 할 수 있게 역회전을 또 많이 주셔야 돼요. 역회전이 덜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고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다라고 들어보셨죠? 시다. 네. 정확한 그냥 강한 끌어치기라고 해야 돼요. 가마치기. 네. 네. 죄송합니다. 자, 가마치기예요, 가마치기. 이 옆돌리기가 충분히 칠 수 있고 점점점 오다 보면은 얇게 칠 수가 있죠. 근데 얇게 치다 나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두께를 적당한 두께를 가져가 주시고 공이 원쿠션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 거예요.
끌어치기. 자, 월광교수. 몸은 약간 화려해 보이는데 쳐보시면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일목적분, 이목적분 같은데 자, 노란 공을 쓰고 공을 쳐서 이쪽 코너웍을 이용해서 빨간 공을 맞추는 거예요. 자, 이때 요령은 예전에 빌리어드 TV에서도 최성원 선수가 이런 공을 시범을 보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더 어려운 경우에서 더 감아쳐서 코너웍을 극대화시켜서 맞추는 방법이었고 여기 이목적구가 투포인트 앞에만 있으면 좀 편하게 칠 수가 있어요. 치는 요령은 절대 강하게 치시면 안 돼요. 그냥 내 3팁이라는 회전을 충분히 줘서 코너로만 그냥 가볍게 보내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걸 강하게 쳐서 여기서 빠르게 돌게 되면은 더 짧게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쳐야겠죠. 근데 투포인트 앞에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이거는 너무 잘 들어간 거예요. 너무 잘 들어간. 잘 쳤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간 이렇게 편하게 칠 수가 있고, 자, 이제 마지막 난공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일목적구는 투포인트 앞에 있고, 노란 공이 이제 투구가 돼요. 이런 경우는 뭐 그냥 확 끌면 되고 이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편하게 굴리면 되는데 애매하게 딱 45도에 걸려있을 때가 있어요. 이건 우선 암기를 하세요. 일목적구랑 수구랑 45도에 있을 때 좌측 하단 단점으로 끌어치기를 절반만 치시면 다시 45도로 나와요. 이건 외우고 있어요. 만약에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만 오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평소에는 이공이 나왔으면 어떻게 쳐야 되는지 쥐어 짜냈잖아요. 근데 그냥 외우시면 돼요. 45도의 절반 좌측 끌어치기를 하시면 다시 45도로 튀어나와요. 생각하게 45도로 왔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목적구는 똑같이 투포인트 앞에 있고 투구 출발 기울기가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코너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4분의 1 끌어치기를 하시면 돼요. 같은 방식으로 약간 스피드 있게 4분의 1 끌어치기.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칠 수 있다는 요 기울기 45도와 이 기울기 극한을 알고 계시면 뭐를 해결할 수 있냐면 코너에 있는 더블 쿠션을 해결하기가 쉬워요. 이런 경우에 대각 돌리기를 할 수 없는 어떤 형태가 나오죠. 노란 공이 수구고 일목적구를 더블 쿠션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거의 극한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극한일 때 4분의 1로 좌측 끌어치기를 하면 코너 돈다고 했잖아요.
그 4분의 1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 4분의 1을 그대로 쓰시고, 좌측 하단 끌어치기니까 사실상 수팁이라는 회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만팁으로 줄여주시는 거예요. 만팁. 4분의 1 쓰시면서 만팁 끌어치기로 해주시면 더블 쿠션을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45도에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 패턴에 이해만 하세요. 45도에서 좌측 하단 끌어치기로 절반을 끌면 다시 45도로 나오잖아요. 근데 절반이 아니라 4분의 1로 끌어치기라면 다시 코너로 가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자, 4분의 1 좌측 하단 끌어치기를 다시 또 팁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친 거랑 같이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같이 와요. 왜냐면 여기서는 끌어치기가 작용이 많이 안 되는 위치인 거고 여기서는 끌어치기가 많이 작용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좌측 하단 끌어치기 절반은 배달이 좌측 하단 끌어치기 4분의 1은 끊어 그리고 좌측 하단 4분의 1 완팁으로 가볍게 끌어주시면 똑같은 더블 쿠션을 해결하실 수가 있다. 이런 기준이 있고 없고 사람이 쳤을 때는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대각 돌리기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음에는 이제 비껴치기로 들어갈 거예요. 비껴치기 하면은 흔히 아시다시피 뭐 기레까지 짱골라 보통 이제 그 공이 되는데 기레까지 비껴치기, 짱골라는 꺾어치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레슨 준비할 건데요. 탁구 이 옆돌리기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지금 생각이 좀 안 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레슨이 전부 다 끝나면 아마 영상 편집을 다시 할 건데 그때 한번 다시 보강하기로 하고요. 이제 학부는 여기까지 오늘 레슨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흰공 1목적구, 2목적구는 코너를 끼고 있어요. 쉬운 공이 아니죠. 어렵죠. 근데 자, 이 공을 두께하고 회전만 가지고 치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완벽하게 들어가야지 좀만 넘치면 빠져나가요. 근데 보통 선수들을 보면 당연히 들어와도 들어가고 좀 크게 도는 것 같은데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회전과 두께 치는 요령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어떤 패턴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숫자를 외우세요. 0, 5의 패턴이에요. 0, 5, 10, 15, 20, 여기는 30으로 가시면 돼요. 이쪽은 이제 확률이 좀 떨어지는데 우선 0, 5, 10, 15, 20까지는 거의 완벽한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0이란 뭐냐면 기울기를 얘기해요. 여기에 숫자는. 자, 일목적구와 이 수구의 기울기가 0. 일 때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치게 되면 완벽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게임 중에 이렇게 나왔어요. 옆돌리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이 공을 완벽하게 칠 수 있는 어떤 완벽한 기울기를 알고 있다면 거기서 뭐 두께를 조금만 더 더하고 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기울기 0이에요. 그리고 치는 방식은 상단 3팁, 4팁 상단에 회전을 잘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께는 4분의 3보다 두꺼운 두께로 가볍게 얹어주시면 돼요. 공이 맞고 들어가는 모양을 잘 보세요. 자, 패턴으로 한 번씩 다 보여드릴게요. 0, 여기는 5죠? 이 숫자는 기울기라고 했죠. 자, 5만큼의 기울기를 두란 얘기예요.
오만큼의 기울기. 내가 바라보는 곳과 출발하는 지점이 지금 딱 반판이라는 얘기예요. 요 기울기에서 아까 같은 방식으로 4분의 3보다 좀 두꺼운 두께의 상단 유리티. 그리고 절대 타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완벽하게 코너로 들어가는 기울기. 이번엔 50, 기울기 10. 정확히 기울기가 바라보는 곳, 출발하는 곳 한 칸을 보고 있죠. 방식은 똑같이 들어가요. 짜증나세요? 네. 선수들이 괜히 선수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당구 잘 칠 거면 밥만 먹고 당구만 치셔야 돼요. 근데 가장이신 분들이 밥만 먹고 당구만 치시면 가정이 깨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시죠. 빨리 치고 이론을 외우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셔야 돼요. 15죠. 기울기 15라는 얘기예요. 치는 지점과 출발하는 지점이 정확히 한 칸만. 방식은 똑같아요. 마지막 20. 기울기 20. 보이는 지점, 그리고 출발하는 지점 정확히 좋다. 치는 방식은 똑같고요. 그래서 하단으로 확실하게 끌어주셔야 돼요. 끌어주시고 여기서 역회전을 작용을 할 수 있게 역회전을 또 많이 주셔야 돼요. 역회전이 덜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고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다라고 들어보셨죠? 시다. 네. 정확한 그냥 강한 끌어치기라고 해야 돼요. 가마치기. 네. 네. 죄송합니다. 자, 가마치기예요, 가마치기. 이 옆돌리기가 충분히 칠 수 있고 점점점 오다 보면은 얇게 칠 수가 있죠. 근데 얇게 치다 나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두께를 적당한 두께를 가져가 주시고 공이 옵션 밖 나가는 걸 잡는 거예요. 끌어치기. 자, 월광교수. 몸은 약간 화려해 보이는데 쳐보시면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일목적분, 이목적분 같은데 자, 노란 공을 쓰고 콩을 쳐서 이쪽 코너웍을 이용해서 빨간 공을 맞추는 거예요. 자, 이때 요령은 예전에 빌리어드 TV에서 그 최성원 선수가 이런 공을 시범을 보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더 어려운 경우에서 더 감아쳐서 코너웍을 극대화시켜서 맞추는 방법이었고
여기 이목적구가 투포인트 앞에만 있으면 좀 편하게 칠 수가 있어요. 치는 요령은 절대 강하게 치시면 안 돼요. 그냥 내 3팁이라는 회전을 충분히 줘서 손으로만 그냥 가볍게 보내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걸 강하게 쳐서 여기서 빠르게 돌게 되면은 더 짧게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쳐야겠죠. 근데 투포인트 앞에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이거는 너무 잘 들어갔네요. 너무 잘 들어갔네요. 잘 쳤다는 게 아니에요. 잘 쳤다는 게. 이렇게 편하게 칠 수가 있고, 자, 이제 마지막 난공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일목적구는 투포인트 앞에 있고, 노란공이 이제 투구가 돼요. 이런 경우는 뭐 그냥 확 끌면 되고, 이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편하게 굴리면 되는데, 애매하게 딱 45도에 걸려있을 때가 있어요. 이건 우선 암기를 하세요. 일목적구랑 수구랑 45도에 있을 때, 좌측 하단 단점으로 끌어치기를 절반만 치시면 다시 45도로 나와요. 이건 외우고 계세요. 만약에 이거 오랜만에 뵙네요. 물 주시고. 안녕하세요. 네. 네? 나는 몇달 만에 네? 그때는 뭐 시간이 없었어. 이게 시간을 변경하기가 좀 애매해요. 맞아, 그래. 변경하면 또 변경한 대로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아마 레슨 쉴 수도 있어요. 제가 인천 시합을 먼저 가는데 토요일, 일요일 예선, 월요일, 화요일 분석이에요. 분석 달려있고 마음 먹고 가니까 내가 치자고. 네, 다음 주 쉬어야죠. 분석 가가지고. 자, 오늘 주제는 이제 마지막 앱돌리기 그리고 볼 시스템 5N 하프 시스템 다들 아시잖아요. 5N 하프 시스템으로 볼 시스템 숫자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난공풀이 몇 가지를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추구하는 당구는 아시죠? 만약에 예를 들어 옆돌리기가 있어요. 있을 때 5N 하프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원쿠션 어디 지점을 찾았다 이거예요. 찾았을 때 수구로 일목적구를 맞춰서 거기까지 뭘로 보내냐는 거예요. 그죠? 그거 자체가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했을지언정 내가 감각이 떨어지면 거기를 못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볼 시스템 같은 방식이에요. 내 수구와 일목적구를 어느 두께만큼만 부딪혀주면 갈 수밖에 없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시스템. 말만 들어도 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많이 잡기 위한 제가 뭐 기준 잡기, 그거에 대한 패턴 이런 설명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 옆돌리기에서 빠질 수 없는 시스템이 바로 볼 시스템이에요. 이 볼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은 옆돌리기, 뒤돌려치기, 앞돌려치기, 길게치기, 꺾어치기 그러니까 일명 일본 용어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라, 하쿠, 우마우시, 구레카스, 쌍콜라, 다대 모든 그 포지션에 다 적용이 되는 게 볼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번에 하는 레슨은 이제 옆돌리기이기 때문에 옆돌리기에서 볼 시스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명도 들어보시고. 근데 생소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일목적구, 라인 찾고 뭐 하고 숫자 찾고 더하기 빼기 이게 막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예 처음 듣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와 같은 숫자를 5N 하프 시스템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우선은 5N 하프 시스템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수구의 위치를 많이 찾잖아요. 만약에 수구가 5N 하프를 찾는데 수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50선 하고 찾잖아요. 그죠? 50선에 있고 슬리쿠션이 몇이니까
50 빼기 뭐는 하고 원쿠션을 찾잖아요. 이제 나중에 제가 빈쿠션 치기 시스템을 레슨을 할 때 수주가 50선에 있네 이 방식이 잘못된 거라는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서는 그 방식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돌리기이기 때문에 일목적구의 위치가 곧 파이프앤 하프의 수구 위치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선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이프앤 하프를 했을 때 50에 30을 바라보는 이 선이 50선. 그리고 40에서 20을 보는 선이 40선. 그리고 30에서 10을 보는 선이 30선, 20. 20에서 0을 보는 선이 20선이라고 우선 세울게요. 그리고 60에서 40을 보는 선이 60선. 그리고 70에서 50을 보는 선이 70선. 요 선을 우선은 암기를 하세요. 자, 옆돌리기를 하는데 일목적구가 50에 30. 보신 것처럼 0, 50, 15, 20, 30 이 기울기 숫자를 정확히 맞춰줬을 때는 이 방식으로 치면 무조건 코너에서 확률을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응용을 어떻게 하냐면 50, 15 제가 15라는 지점에서 한번 응용을 해드려 볼게요. 15라는 기울기를 만들었을 때 정확하게 코너에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훨씬 커졌어요. 20 또는 뭐 25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면은 방식은 똑같이 하시되 스피드만 2배 빼주시는 거예요. 우선은 스피드를 똑같이 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가볍게 얹어놨을 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겠어.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합니다. 알죠. 이렇게 원쿠션으로 직접 맞게 돼요. 그래서 원래 완벽한 기울기에서 5에서 10 정도 기울기가 더 넘쳤을 때는 스피드만 원래 치던 스피드보다 조금만 강하게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넘겨주실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15라는 기울기에서 10 이상 넘쳤다. 25에서 30까지 기울기가 넘쳤다. 답 나왔죠? 중상단 3팁 상단을 빼시면 돼요. 상단을 빼고 중강점에서 3팁만 주시고 약간의 타격만 해주시면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완벽한 기준이라는 걸 딱 알게 되면 그 앞뒤로 조금씩의 차이는 자기가 제작껏 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15라는 지점에서 15라는 기울기에서 기울기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럼 그냥 팁만 빼주시면 돼요. 상단 3팁 주던 걸 2팁 또는 1팁까지 팁을 빼주시면 그러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잘 치죠? 약팔아야겠어요. 자, 그 다음은 뭐 난공이라고 해서 아주 난공은 아닌데 게임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 노란공이 수구예요. 노란공이 수구로 흰 공을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하면은 편하게 칠 수 있는데 키스라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짧은 옆돌리기를 할 때 이게 우회전으로 얇게 쳐서 큰 힘이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치시면 안 돼요. 이때는 반대로 옆회전을 줘서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줘요.
되면은 충분한 공간, 마크 3 쿠션에서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거, 일목적과 반대로 붙어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그 선수들 경기를 보다 보면은 예전에 세이지너 선수가 이걸 쳐갖고 이 공이 굉장히 유명해진 공인데, 아까는 일목적구가 떠 있었기 때문에 상상을 줘도 여기서 미끄러짐이 안 생기는데, 일목적구가 붙어 있는 경우는 역회전을 줬을 때 상단이나 중이 들어가면은 미끄러져 버려요. 턴에 있어요. 자, 그럼 50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50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두 번째 맞출 이목적구가 10, 20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50 더하기 20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70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구하고 인적구하고의 기울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돼요. 우선은 기울기를 0으로 줄게요. 0.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목적구가 50선에 있고 이목적구가 10, 20에 맞아야 돼요. 50 더하기 20, 70이죠? 그러면은 0을 뺀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 7이라는 숫자를 똑같이 회전과 두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7이라는 숫자에서 8분의 4 두께를 주게 되면 3이 남죠. 그러면은 3팁을 주시면 돼요. 만약에 8분의 3 두께를 치면 4가 남죠. 4회전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숫자를 찾는 이 숫자랑 실제로 볼 시스템으로 찾은 숫자랑 플러스 마이너스 0.5 차이밖에 안 나요. 그 0.5 차이의 숫자는 이 공이 이쪽으로 맞냐 이쪽으로 맞냐 다 맞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수구의 기울기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일목적구는 50선, 이목적구가 20, 합이 70이죠. 70인데, 자, 기울기는 어떻게 따지냐? 기울기는 제가 이름부터 설명을 많이 했죠. 이 기울기, 치는 바라보는 곳, 출발선, 이 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칸이 단칸당 1씩 따지시면 돼요. 만약에 치려고 봤을 때 기울기가 단칸이다. 단칸이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럼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고, 기울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플러스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7이라는 숫자에서 기울기가 반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1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6이라는 숫자가 남죠. 그러면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8분의 3 두께와 3 회전을 주시면 돼요. 반대로 기울기가 플러스가 돼요. 일목적구는 50선, 그리고 이목적구가 20, 합이 70, 그리고 기울기가 플러스가 됐어요. 얼만큼이냐면 한 칸. 그럼 반칸을 1씩 따지니까 한 칸이면 플러스 2를 해주셔야 돼요. 7에 더하기 2를 하면 합이 9가 나오고.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수구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빠졌을 때는 단점을 약간 중상단단점으로 써주시고, 기울기가 플러스가 됐을 때는 중하에서 약간의 타격만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설명드려서 50선, 이목적구가 10, 20, 7이죠. 그리고 기울기가 한 칸이니까 2를 더해줘요. 합이 9예요. 그러면은 5 두께 4회죠. 8분의 5 두께 4회죠. 이 배치를 한번 놓고 볼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볼 시스템을 한번 쳐보시면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0.5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0.5 차이는 거의 다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볼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시면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끝나고, 레슨 끝나고 연습하실 때는 아니면 평소에 저한테 한번 질문을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볼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어떤 설명인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편한,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파이브앤 하프 시스템을 통해서. 자, 어려운 시스템 문제 넘어가고 남은 주기로 가야죠.
자, 첫 번째 난공수리는 코너각 돌리기예요. 코너각 돌리기. 자, 노란 공이 수구고